네, 대기업은 아니지만 안정적인 고용 환경, 합리적인 임금, 그리고 높은 성장 가능성까지 이 모두를 두루 갖춘 기업을 우리는 작지만 강한 기업, 신의 직장이라고 부릅니다. 네, 취업시장의 알짜배기만 골라 소개해드립니다. 여기 몰랐지 신의 직장. 오늘도 함께해 주실 분 취업포털 커리어의 이시은 컨설턴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취업포털 커리어 이시은입니다. 네, 쌤 연휴 지났는데 좀 푹 쉬셨어요? 네, 코로나 때문에 조심해야 되기도 해서 집에서 푹 잘 쉬었습니다. 네. 맛있는 것도 많이 드셨어요? 그럼요. 너무 먹었죠. 요즘 날씨가 좋아서 네. 데이트도 하고 싶고 나가고 싶으신 분도 굉장히 많으신데. 맞아요. 연휴 동안에도 너무 청명하고 맑은 날씨가 계속돼서 정말 좋았죠. 네. 네, 근데 연휴 끝나자마자 너무 갑자기 추워져서 그러니까요. 네, 거리의 패션도 또 가을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두 분께서는 혹시 패션 아이템 중에서 좀 좋아하는 이렇게 아이템들이 있으신가요? 이제 뭐 가을 다가오니까 스카프나 아니면 뭐 사실 가을에 햇빛이 또 되게 세잖아요. 선글라스도 많이 쓰고. 저는 모자 좋아해요. 가을이나 겨울에 되면 예쁜 모자 사려고 쇼핑도 하거든요. 모자 하면 머리 흥크러지잖아요. 그래서 좋아요. 헝클어진 그래요? 모를 숨길 수 있잖아요. 네. 쌤이 왜 이걸 물어보실지 혹시 저를 위한 뭐 아이템 추천이 있으신가요? 있으신가요? 그런 게 아니라요.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이 패션 아이템과 관련이 있는 기업이라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바로 패션 아이템 중에서 안경이나 선글라스와 관련이 있는 아이웨어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기업. 바로 아이아이 컴바인드입니다. 네, 사실 한국 제품들도 유명한데 특히 뭐 화장품이나 의류까지는 알겠는데 아이웨어 제품은 거의 해외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지 않나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세계의 안경 제조 기지로만 머물러 왔었고 고부가가치를 내는 브랜드에 있어서는 해외 명품이 장악해 왔죠. 그런데 이제는 국내 아이웨어 업계가 디자인과 마케팅까지 갖춘 시장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데요. 그 선도에서 국내 아이웨어 업계를 이끌고 있는 기업이 바로 아이아이 컴바인드입니다. 아니 근데 기업명이 너무 독특해요. 아이아이 컴바인드. 눈과 눈이 뭐 연결된다 이런 의미인가요?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눈이 아니라 상상력의 이미지네이션의 아이와 해석 인터프리테이션의 아이를 지칭한다고 합니다. 상상력을 발휘해 타인과의 차별성을 강조해야만 독특한 브랜딩이 가능하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네, 회사 이름만 보더라도 좀 정체성이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이아이 컴바인드가 국내 아이웨어 업계 이끌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기업명만 들었으면 잘 모르겠어서요. 대표적인 브랜드 어떤 거 있을까요? 네, 명품 안경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브랜드 이름은 젠틀몬스터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안에 지금과 다르게 살고 싶다는 욕망을 떠올려서 젠틀하게 비즈니스를 하고 삶을 살아가되 내면의 몬스터적인 욕망을 표현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젠틀몬스터가 워낙 브랜드 파워가 커서 네. 언론이나 채용 사이트에서도 아이아이 컴바인드보다는 젠틀몬스터로 통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오늘 그렇게 낼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정말 젠틀몬스터에 이런 의미가 있는지 몰랐는데 굉장히 좀 와닿기도 하네요. 저희가 사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를 또 알려면 시장 점유율을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전체 4,500억 시장 규모로 추정되는 안경 시장에서 젠틀몬스터의 시장 점유율은 65% 이상 되는 2,500억 규모입니다. 그 뒤를 이어 안경 프랜차이즈가 1,000억 원, 국내 두 번째로 큰 마켓 쉐어를 점유한 베디베로가 500억 원, 그 외 하우스 브랜드가 200억 원 정도 됩니다. 여기서 하우스 브랜드란 이미 다른 패션 업계에 진출해 있는 상태에서 안경 사업을 하는 토털 브랜드와는 달리 안경만 전문적으로 디자인하는 브랜드를 말하는데요. 현재 제2의 젠틀몬스터를 꿈꾸며 수많은 하우스 브랜드가 생겨났다 사라지길 반복하면서 국내 아이웨어 업계는 점차 성숙하고 있습니다. 기존 해외 명품 브랜드의 수입과 유통을 전문으로 하던 회사들도 저마다 자체 브랜드를 런칭해 제조와 마케팅 경쟁력을 뽐내며 시장을 넓히고 있습니다. 네.
야, 65% 점유율이라면 상당한데 역시나 안경을 전문으로 한다고 하셨잖아요. 좀 리딩 컴퍼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안경 브랜드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지도 궁금해요. 네, 그 젠틀몬스터는 패션과 전혀 상관없는 김한국 대표가 만들었는데요. 김한국 대표는 대기업에서 사내 홍보, 마케팅 일을 하다가 좀 더 창의적인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에 2008년 영어 교육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으로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 사내 신사업 공모전에 아이웨어 사업을 제안했고요. 당시 회사 대표의 지원을 받아 스눕바이라는 법인을 설립한 것이 II 컴바인드의 시작입니다. 2011년 설립 당시 자본금 5천만 원, 그리고 직원 5명에 불과했던 II 컴바인드는요, 최근 진행한 투자 유치에서 기업 가치가 1조 원을 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와. 직원은 50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아니 정말 뭐 드라마에서 보던 이야기 같아요. 500만 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1조 원의 기업 가치라고 하니까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인기 비결이 뭘까요? 네, 젠틀몬스터의 인지도가 국내에서 가파르게 상승하게 된 계기는 배우 전지현 씨가 별에서 온 그대에서 젠틀몬스터 선글라스를 착용한 모습이 방영되면서 화제가 되어서 이렇게 가파르게 인지도가 상승했는데요. 하지만 젠틀몬스터가 사업 초기부터 주목받았던 이유는 안경과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독특한 공간 마케팅에 있습니다. 네, 저 사실 조금 알 것 같은 게 제가 젠틀몬스터를 처음 알게 된 게 팝업 스토어를 처음 방문하면서 알게 됐거든요. 그 공간 마케팅 어디 지역에서 보셨어요? 저는 그 신사 쪽에 가로수길에. 아주 오래 전에 갔었어요. 그래서 저도 하나 구입을 하게 됐었는데 그 공간 마케팅이라는 게 진짜 고객들이 어떤 꾸며진 공간에서 특별한 좀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케팅이잖아요. 직접 가보셔서 봐보셨다고 하시니까 그런 게 어떻게 마케팅이 되는지 좀 아실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젠틀몬스터는 단순히 처음에 시작할 때 오프라인 매장을 깔끔하고 예쁘게 꾸미거나 사람들에게 선글라스와 안경을 그렇게 내세우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품 특성상 모두 개별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제품의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젠틀몬스터의 브랜드 정체성을 일관되고 강력하게 전달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공간 마케팅을 생각해내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디자인 그룹과 협업해 현대 미술처럼 깊은 스토리텔링을 가진 하나의 예술을 펼쳤는데요. 그 시작은 홍대 쇼룸에서 펼쳐진 퀀텀 프로젝트였습니다. 쇼룸이었지만 1층에 제품을 하나도 진열하지 않아서 밖에서 보면 미디어 아트나 키네틱 아트를 전시하는 갤러리로 착각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꽃이 테마일 때는 1층 바닥 전체를 생화로 뒤덮었고요. 또 핑퐁이 주제일 때는 컬러풀한 탁구장을 놓고 잼이 주제일 때는 종일 토스트를 구워 잼을 발라 방문객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다양한 아티스트와도 협업하면서 이 같은 시도를 2년 5개월 동안 무려 36번의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정말 파격적인 마케팅이 아닐까 싶은데 특히 그 잼 토스트 발라줬다니까 저도 가고 싶다는 생각이 네. 마구마구 드는데 아마 이런 뭐 공간 마케팅이 매출로 이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됐겠죠?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은 오프라인 공간에서 제품을 파는 대신 경험과 가치를 제공하는 일이 흔하지만 당시에는 이런 마케팅이 없었던 시절이라서 미쳤다라는 소리를 들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젠틀몬스터의 목적은 미쳤다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늘 새로운 시도를 하고 소비자들이 예측할 수 없는 브랜드라는 것을 각인하는 게 목표였기 때문입니다. 공간을 판매하는 곳이 아니라 회사의 가치와 메시지, 또 감성을 전달하기 위한 창구로 이용한 것입니다. 네, 보통 이제 제품을 강조하는 이유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가치나 메시지, 감성만을 전달해서 어떻게 시장 점유율 1위가 됐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렇게 생각 드실 수 있죠. 왜냐하면 그 쇼룸에 안경이나 이제 선글라스를 하나도 진열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고 하니까요. 근데 젠틀몬스터는 공간 자체에 관객들이 좋아할 만한 오브제를 설치하고 그 공간에 소비자를 참여시킵니다. 소비자들에게는 쇼핑 행위가 아닌 하나의 문화생활이 되는 것인데요. 공간을 경험하기 위해 매장을 방문하고 또 자연스럽게 구매 행위로 이어지는 건데요. 더불어 공간에서의 경험을 개인 SNS에 올리면서 마케팅 효과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공간 마케팅은 올해에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홍대 플래그십 스토어를 세크리파이스 테마로 대지의 신과 신에게 바치는 재물에 대한 스토리로 리뉴얼하여 새로운 공간으로 재탄생시켰고요. 블랙핑크 제니가 함께 꿈꾼 판타지 세계를 구현한 젠틀홈 콜라보레이션 팝업 공간도 신사동에 선보였습니다. 아니 요즘은 확실히 SNS를 워낙 많이들 하다 보니까 예쁜 공간이 있으면 가서 사진 많이 찍게 되더라고요. 네, 쌤도 혹시 좋아하시나요? 저 사진 찍는 거는 그닥 즐기지 않지만요. 네. 그런 공간에 가서 그런 경험을 하는 거는 참 즐거운 일인 것 네. 같아요. 네. 일종의 전시를 보는 것 같은 그런 그러니까요. 느낌이 네, 드네요. 맞아요. 확실히 이게 예쁜 공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드는 생각이 아마 이쪽 안경은 뭔가 일반적인 안경이랑은 다를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죠. 네. 예, 그래서 젠틀몬스터가 출시하는 제품 컬렉션은 쇼룸의 전시 주제와 같이 마치 현대 미술 작품과도 같이 출시가 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특별한 주제와 스토리는 제품에도 당연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 전체를 다 가리는 CD 모양의 선글라스라든가 또 헬멧 형태의 선글라스, 독특하고 예측 불가능한 브랜드 정체성을 제품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또 선글라스의 컬렉션 개념을 도입해 시즌마다 새로운 제품을 발표하고 매년 40에서 50여 종의 신제품을 선보일 정도로 투자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또 스폰서십 계약을 맺지 않아도 젠틀몬스터를 착용하는 셀럽들이 많은 이유가 바로 이런 독창적인 디자인 덕분입니다. 네, 이런 독창적인 제품들 몇 시즌 내놓으려면 디자이너가 상당히 많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예상과는 달리 젠틀몬스터는 제품 디자인팀에 안경, 선글라스 전문 디자인을 두지 않고 오히려 패션, 주얼리 등 다양한 분야의 디자이너들이 함께 협력하여 개성 있는 디자인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또 창의적인 디자인을 위해 외부와도 꾸준히 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외부와 협업하여 내놓은 사우스사이드라는 제품은 1차 판매에서 준비했던 물량이 15분 만에 소진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저는 아까 소개해 주신 얼굴 전체를 다 가리는 CD 모양의 선글라스 코로나 시대에 좀 좋지 않을까 좋은 생각이, 아이디어인데요. 네, 네. 그렇게도 연결시킬 수 있네요. 네, 좀 궁금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은 아까 말씀해 주신 게 다른 곳과 협업도 굉장히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네. 어떤 곳들이랑 또 했나요? 젠틀몬스터의 가파른 성장 전략으로 손꼽히는 것이 바로 글로벌 브랜드 및 예술가, 유명인들과의 협업입니다. 2019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화웨이 스마트폰 행사에서 화웨이와 협업하여 스마트 안경을 선보였고요. 또 같은 해 럭셔리 브랜드 펜디와 젠틀 펜디 컬렉션을 출시했습니다. 이러한 협업은 양측 기업에 모두 도움이 되는데요. 펜디는 혁신적이고 트렌디한 이미지를 가진 젠틀몬스터와의 협업을 통해서 기존의 이미지를 쇄신할 수 있고요. 또 젠틀몬스터는 펜디가 가진 럭셔리 브랜드의 위상을 덧입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외부와의 협업은 비교적 신규 브랜드이면서도 빠른 시간 내에 각 목표 시장에서 브랜드 인지도와 선호도를 쌓아갈 수 있는 전략이 되었습니다. 왠지 새로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 취업하시면 진짜 즐겁게 일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쌤, II 컴바인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네, II 컴바인드가 젠틀몬스터 초기에 제품보다 공간 마케팅에 집중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또 이러한 경험을 살려 해외에서 세계적인 건축가와 디자이너 브랜드와 함께 작업하면서 플래그십 스토어를 디자인하는 공간 마케팅을 성공시켰습니다. 2019년에는 공간 인테리어 시상식인 프레임 어워즈에서 싱글 브랜드 스토어 부분 최우수상을 수상했고요. 또 필름 어워드 시상식에서도 베스트 필름 어워드를 수상하며 브랜드의 예술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보통 우리가 기업에서 공간 마케팅 한다 그러면 전문 업체에 의뢰를 맡기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네네. 여긴 다 직접 했다는 거죠. 직접 직원들이 하기도 했지만 협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또 다른 예술가들이나 다른 이제 명품 기업들과 이제 협업해서 그런 마케팅을 성공시켰습니다. 근데 이 정도 실력이면 진짜 하나의 사업 영역으로 확장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젠틀몬스터에서 가장
많은 직원이 속한 직무는 이제 공간팀인데요. 본사 상주 직원 중 무려 한 100여 명이 공간팀 소속입니다. 네. 내부 공간을 디렉팅하고 디자인하는 이들은 젠틀몬스터의 브랜드 가치를 만들어가는 핵심 인력이라고 할 수 있죠. 젠틀몬스터는 아이웨어 회사이지만 미디어 아트나 음악을 다루는 아트 디렉터뿐만 아니라 조향사, 파티시에, 바리스타, 소믈리에 등 다양한 직원들이 속해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모여 아이디어가 더해질수록 시너지가 나올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다양한 직군의 인재는 매번 새로운 프로젝트를 세상에 선보이는 원동력이 되고 있죠. 네. 그래서 이런 바탕으로 지난해 젠틀몬스터는 중국을 대표하는 최고급 백화점 SKP 베이징점 1층부터 3층 약 3,000평 규모의 쇼핑몰 공간 디자인을 맡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SKP 백화점의 샤오완 회장이 직접 II 컴바인드 김한국 대표에게 의뢰했다고 하는데요. 이 쇼핑몰은 지금 베이징을 방문하는 국내외 소비자들이 몰리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미래의 화성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과거를 그리워하며 만든 공간이라는 디지털 아날로그 퓨처를 컨셉으로 양떼 로봇이 있는 미래의 농장 등으로 꾸몄는데요. 저도 인터넷과 유튜브를 통해 보았는데 흡사 미술관이라고 생각되는 흥미로운 전시들로 가득 차 있어서 저도 베이징에 가면 꼭 가서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확실히 일반 안경점이랑 확실히 다르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런 공간을 꾸미기 위해서는 꽤나 많은 노력이 들어갈 것 같고 그래서 쉽게 주위에서는 매장을 좀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국내 플래그십 스토어는 신사, 홍대, 부산 3곳이고 백화점, 면세점 등의 유통 채널도 28곳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국내 시장에 자리매김한 이후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며 신성장 동력을 찾고 있는데요. 해외 시장에서는 미국, 영국, 중국, 싱가포르, 홍콩, 두바이 등 총 10개의 해외 법인과 플래그십 스토어 16곳, 그리고 205곳의 판매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네. 젠틀몬스터는 아이웨어의 불모지와도 다름없던 우리나라에서 선글라스와 안경을 기능을 위한 소비가 아닌 하나의 패션 아이템으로 정착시킨 선구자가 되고요. 또 선글라스 업계 최초로 쇼룸을 선보이며 면세점이나 안경점에서 안경과 선글라스를 사던 한국인들의 소비 패턴을 점차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물론 뭐 해외 진출까지 활발히 하고 있는 젠틀몬스터, 또 이 그룹의 매출 규모를 저희가 알아볼 수가 없는데 혹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동안 매출액이 573억 원에서 2,980억 원으로 약 5배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률 또한 20%가 넘어서 꽤 높은 영업이익률을 보이고 있죠. 이야, 대단하네요. 기업 가치도 1조에 달한다고 하니까 상당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필요로 하는 곳은 왠지 조직 문화도 유연할 것 같은데 실제 어떤가요? 네, II 컴바인드에서는 독특한 업무 처리 방식이 있는데요. 제품 디자인팀과 매장 관리, 경영 지원 등을 제외한 모든 직원은 직군만 있을 뿐 뚜렷한 팀 조직이 없다고 합니다. 10명 안팎으로 팀을 각자 꾸리고요. 브랜드 프로젝트가 있을 때마다 팀 간 아이디어 경쟁을 통해 담당 팀이 결정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공간 디자인을 했던 팀이 다음에는 마케팅이나 신사업을 추진하는 시기인데요. 업무 영역에 경계가 없이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뭐 프로젝트별로 일을 맡게 된다면 좀 자유롭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 점은 어떤가요? 회사 분위기가 이제 자유로운 분위기가 예상되잖아요. 네. 서울 서교동에 있는 II 컴바인드 사옥 1층은 현재 빈티지 침대와 가구로 가득 채워져 있다고 합니다. 흡사 빈티지 가구 갤러리 같은 모습의 이 공간에서 직원들은 자유롭게 쉬거나 회의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근데 현재 II 컴바인드는 성수동에 신사옥을 건립 중인데요. 11층 규모로 현재 마포구에 위치한 본사보다 6배 이상 크다고 합니다. 지속 가능한 소재를 활용한 친환경 스마트 오피스를 구현한 명품 사옥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데 최고 수준의 공간 인테리어 역량을 가진 젠틀몬스터가 신사옥을 어떻게 채울지 기대가 개인적으로 큽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궁금해집니다. 그러면 저희 바로 연봉과 복지는 또 어떤지도 너 깜짝 놀라셨는데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네, 평균 연봉은 3,700
3,578만 원으로 동종업계 평균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복지 제도로는 점심 제공, 건강검진, 도서 구입비 지원, 원거리 출근자 주차 제공 등의 복지가 있지만 직원들이 꼽는 최고의 복지는 항공권 지원이라고 하네요. 1년에 한 번 금액 제한 없이 회사에서 항공권을 사준다고 하는데요. 자유롭게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라서 직원들이 휴가 때면 자유로운 여행을 떠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금액 제한 없으면은 혹시 뭐 비즈니스 좌석 이런 걸로 가능한 건가요? 그렇게 가능할지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다양한 매력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아이 컴바인드 혹시 지금 채용 중인 분야가 있을까요? 네, 신입 경력 모두 다양한 직군에서 채용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젠틀몬스터 랩 부서에서는 로봇 모션 제어, 로봇 시스템 설계, 모션 오브제 설계 및 로봇 설계 등의 직무를 채용 중입니다. 네, 이 정도면은 거의 로봇 회사에서 채용하는 느낌인데요. 그렇죠. 아이아이 컴바인드는 사람이나 동물 모양을 본뜬 로봇을 제작하는 업체를 합병해서 사내 연구소 젠틀몬스터 랩을 만들었는데요. 여기서는 전시용 첨단 오브제를 개발하거나 제작하고 로봇이나 안드로이드 개발 제작 등 젠틀몬스터의 기술적 자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 공고를 살펴보면 조서, 미술, 조형, 도자공예 전공 관련된 조서 모델링, 또 텍스타일 특수 분장, 공예 전공 관련된 스킨 패브리케이션, 미술 관련 컬러링, 그 밖에 조형 제작, 3D 모델링으로 다양한 직무로 채용 중입니다. 또 이러한 직무 모두 공통적으로 관련 학과 전공자, 또 영어 능통자, 중국어 가능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